학교 폭력 정말 개 같죠? 오늘은 이 개 같은 학교 폭력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통을 원동력으로 이용해 강해지고 최고가 된 미친 정신력의 격투기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유튜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분한 효도로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영상의 베스트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영상 맨 끝에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몇 개 선정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ber 1. Conor McGregor, 코너 맥그리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격투기 선수이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 그는 UFC 역사상 최초로 동시 두 체급 챔피언에 이룬 그는 정말 강한 선수이죠. 그의 풀 스토리는 차분한 효도르 파이터 분석 시리즈 코너 맥그리거 편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타격 천재이자 정말 강한 레프트 훅을 보유하고 있는 맥그리거 선수의 하이라이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란 맥그리거는 더블린에서도 크럼린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 지역에는 갱단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각종 범죄가 많아 학교 내 폭력이 매우 흔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 중 맥그리거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단 동네 자체가 너무 범죄가 많아 지나가다 이유 없이 싸움이나 범죄에 휘말리는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비가 붙고 주먹이 날아가곤 했는데 소년 맥그리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방에 덤벨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운동 용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 용도로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자신감을 높인 맥그리거는 곧 호신 용도로 복싱을 시작하고 이 같은 어두운 배경 덕분에 현재 맥그리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당시 느낀 공포나 불안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운동의 재능이 보였고 사회인이 되고 첫 직장인 배관공을 포기하고 파이터로 전향하게 된 스토리입니다. 네, 정말 사람 일 모르겠네요. 어쨌든 현재의 맥그리거는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매우 건전한 곳에 사용하고 한 분야의 탑이 되었습니다. 멋있습니다. Number 2. Israel Adesanya, 이스라엘 아다사냐. 앤더슨 실바의 전설을 이어받을 거라는 킥복서, 복서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이스라엘 아다사냐. 일단 그의 경기 하이라이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원시원한 타격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혈통의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복싱 전적 7전 6승 1패, 킥복싱 전적 30전 25승 5패, 그리고 종합격투기 전적 16전 16승 0패. 얼마 전 레전드 중 레전드인 앤더슨 실바 선수를 깔끔한 판정승으로 꺾은 아다사냐 선수는 공격적인 스타일과 테크니컬한 스트라이킹으로 전세계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고 13살의 뉴질랜드로 이주한 그는 사실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뉴질랜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왕따를 당하던 시절 자기 최면을 통해 당시 아픔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데사냐 선수는 가장 힘들었을 때 거울을 보고 다른 친구를 응원하듯 자기 자신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을 힘겹게 극복했으며 그때 자신을 버티게 해준 것은 자신에게 뚜렷한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학교에 몇 안 되는 흑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꽤 당했다고 합니다. 아데사냐 선수는 남들은 자신이 하루아침에 탄생한 파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같이 자기 최면의 마스터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같은 간절함 그리고 절실함이 곧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그 아픔이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고 매우 성숙하고 대인배스러운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길쭉한 리치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스트라이킹으로 종합격투기 16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아데사냐 선수, 과연 그의 다음 경기는 언제 누구와 잡힐까요? 매우 기대됩니다. Number 3. Daniel Cormier. 다니엘 코미어. 코미어 선수는 맥그리거 이후 두 번째로 동시에 두 체급 챔피언에 성공한 멋진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는 UFC 헤비급과 라이트 헤비급의 챔피언 벨트를 딴 경력이 있으며 현재 UFC 헤비급 챔피언이기도 하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강자인 다니엘 코미어 선수는 저명한 UFC 선수들을 꺾으면서 UFC 중량급 전설의 자리로 오릅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 자유형 레슬링의 각종 상이란 상은 다 쓸어 담았던 강한 선수입니다. 일단 그의 하이라이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다니엘 코미어 선수는 ESPN의 Highly Questionable 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0살 때 그를 괴롭힌 한 학생이 너무 악질이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미어 선수는 그를 괴롭힌 학생은 140cm의 키였으나 그 나이 때는 꽤 큰 키라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속속모책으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UFC에서 이름을 날리던 도중 휴가로 어머니 집으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코미어는 어머니 집에서 쉬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하죠. 이 전화는 다름 아닌 20여 년 전 자신을 괴롭힌 불량 학생의 전화였던 것입니다. 그 불량배는 코미어 선수에게 지금 그를 혼내주러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경고했으며 코미어 선수는 자신이 격투기 선수라는 것을 모르냐며 더 이상 1985년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 학생은 엄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말라고 경고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코미어 선수는 괜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어머니 집을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코미어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차라리 그를 후드려 패면 속이라도 시원했을까 싶지만 오히려 폭력으로 대응하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코미어 선수는 사실 중학생이 되고 레슬링을 배우면서 자존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중학생 때 똑같은 불량배 학생이 시비를 거는 일이 생겨 레슬링 기술을 이용하여 불량배를 제대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는 분이 삭히지 않았는지 지금까지도 자기가 질 거를 알면서 끝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하죠. 코미어 선수는 이 경험을 통해 학교 폭력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격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멘탈을 찾게 되었고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가 다가오고 있는 전성기이면서 나름 노장인 코미어 선수, 앞으로도 계속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나 분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성도 정말 좋고 진심으로 격투기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같은 격투기 팬으로서 참 존경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폭력이나 공포 등으로 온전하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나 곧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탑이 된 멋진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기 최면, 자신감, 열정, 이 같은 감정들에 집중하면 인간은 참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방송 베스트 댓글 베댓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지난 영상은 차분한 효도로 격투 스타일 분석 시리즈에서 다룬 유도 분석 영상입니다. 댓글 2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최현수님의 댓글입니다. 도복 없이 맨몸 혹은 깃없는 옷으로 붙으면 못 넘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이랑 어깨만 잡아도 충분히 넘기고 역으로 넘기기도 쉽지 않은 게 유도 배운 사람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복이나 자켓 등 손쉽게 잡을 만한 복장을 하고 있는 상대는 넘기기 훨씬 더 쉽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착 잡고
잡고 넘겨버리는 테크닉과 힘을 겸비하고 있는 유도 선수는 옷을 입었던 벗었던 간에 상대방을 잡으면 일단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되죠. 추성훈 선수나 김동현 선수가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유도식 테이크다운, 즉 매치기를 잘 보여주었죠. 이게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성리 500, 성리 500님의 댓글입니다. 유도를 생활체육으로라도 하면 좋은 점. 1. 체력이 정말 좋아진다. 따로 다른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2. 몸이 뭔가 두꺼워지는 느낌을 준다. 3. 심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4. 세상에 고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고로 겸손해진다. 아주 좋은 댓글입니다. 하나하나 제 코멘트를 감히 달자면 우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유도처럼 계속 긴장감이 유지되고 스텝을 밟고 서로 잡기 싸움을 하는 모션이 오래 지속되면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들어올리거나 맺히거나 혹은 굳히기를 할 때 그 순간적인 힘을 확 주면 그것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와 무산소의 차이는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검색해보시고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일단 유산소는 스태미너, 무산소는 스트렝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처럼 두 가지 타입의 운동이 결합된 운동은 피지컬 단련에 매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몸이 두꺼워지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무산소 운동의 원리입니다. 훈련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도 수련자들은 자신의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을 상대로 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이용해 자신의 몸무게를 들어 올리고 넘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고중량 저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벌크업, 즉 몸이 커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헬스로 맛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몸 크기를 키우려면 헬스가 훨씬 더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고중량 저반복 루틴으로 운동하시고 닭가슴살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심신 스트레스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것은 스파링이 잦은 격투기 운동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처럼 본인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격투기 스포츠를 시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되고 패닉이 올 수 있지만 인간은 결국 적응하는 동물이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즉 스파링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멘탈도 강해집니다. 본인이 두려워하던 폭력에 대한 대책이 생겨버리니, 즉 자신이 육체적으로 강해져 버리니 그런 긴장감에 도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남아있어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고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위와 마찬가지인 원리이죠. 대부분 남자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최소 평균 정도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격투기 도장이나 가보십시오. 바로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고 하죠. 자신의 약함을 직접 경험해봐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죠. 자신보다 정말 강하고 멋진 우상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부류의 사람은 열등감이나 질투심으로 그 사람을 멀리하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배우고 자신을 더 보강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후자가 무도인의 정신입니다. 네, 이 영상에는 여러분들께 학교 폭력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학교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해야, 즉 자기 방어를 해야 비로소 불량배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 폭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재미있거나 깊이 있는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분한 효도였습니다.